2024년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필독 및 예의사항은 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어, 소개 거기도 올려놓겠습니다. 오늘은 65번째 영상이고 속도를 좀 내서 세스클랄만의 증권 분석 6판 서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4번 투자자는 항상 신중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추가 정보를 끊임없이 탐색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성공적인 가치 투자자는 상세한 사업 연구, 가치 평가 작업을 끝없는 교육에 신중한 민감도 분석, 지적 정지성, 그리고 수년간의 분석 및 투자 경험과 결합합니다. 네, 이 내용은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익률이 높은 어, 종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올해 기업을 어, 같이 이제 가고 또 수익이 좀 나다 보면 조금 나태해지고 해이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종목의 혹은 기업이 영업을 잘 하고 있더라도 어, 그 자세한 디테일을 계속 분석하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그 사업 그 업황이나 뭐 전반적인 그림을 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15번 투자와 야구 모두에서 정보는 방대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는 없습니다. 16번 야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군중과 다르게 보이고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과도한 지출을 합니다. 네, 군중과 다르게 보이는 게 어렵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독립적인 비판적인 독자적인 그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거 익숙하신 분들이 일단은 유리한 출발점에 계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습관이나 어떤 경험이 적으신 편에 속하신다면 일상이나 혹은 다양한 어, 경험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많이 보신다거나 이건 좀 독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교류를 좀 하는 기회가 생기신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직접 하면서 하시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바로 이제 경제적 손실이나 이득과 직결되어 있는 정말 살벌한 필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지출 하지 않아야 된다. 중요하죠. 근데 과도한 지출 하지 말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독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 마인드가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옵니다. 1번 경제와 시장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주기를 겪으며 이는 단순히 견뎌야 합니다. 네, 시장 타이밍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패닉할 때, 포지션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좀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 실제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특징 자체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운 좋게 시장이 패닉했는데 아주 운 좋게 그때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많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다면은 뭐 그때 포지션 늘리는 건 좋지만 내가 언제 시장이 폭락할지 언제 시장이 급등할지를 미리 예상해서 움직인다.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견뎌야 된다는 말이 그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뜻이 8번 물론 투자자들이 사업 결과가 악화되고 저렴한 주식이 더 저렴해질 때 하락주를 처리해야 하듯
저렴한 기회가 부족하고 투자 자본이 풍부할 때도 상승주기 경험되어야 합니다. 떨어질 때도 힘들지만 오를 때도 힘들어요. 오를 때는 살 종목도 없고 현재 적죠, 살 종목. 네. 그래서 양쪽으로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건 그 자기 가치 철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19번 오늘날 그 자본의 의미 있는 부분 글로벌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할 가능성 가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가치 기반 자산 관리회사와 뮤추얼 펀드, 오늘날 약 9천 개 헤지 펀드, 그리고 일부 가장 크고 성공적인 대학 기부금 및 가족 투자 사무소를 포함합니다. 아, 이게 이제 가치 투자자가 외롭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가치 투자에 기반한 훌륭한 펀드들이나 투자자들이 곳곳에 많이 계십니다. 네. 좀 덜 알려져 있는 걸 선호하고 조용히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덜 알려져 있지만 정말 실력자들 숨어 계시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 물론 가치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네, 더 많고 규모도 더 클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훌륭한 베테랑들이 운영하는 운 좋게 어떤 연례선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료들 보면 굉장히 곳곳에 많이 계십니다. 이건 무슨 말 뜻하냐면 가치 투자에 기반하여 투자를 할 때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 그러한 투자자들을 대다수로 갖고 있는 기업은 주주로 갖고 있는 기업은 그 기업의 내재 가치와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주가가 계속 형성돼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모두 가치 투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종목이 있죠. 뭐 넬넷이라든지 버크셔라든지 뭐 네, 그런 회사들은 주주들이 거의 다 이제 가치 투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 가치 밑으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 바로 이제 매수세가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내재 가치와 맞게 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뭐 편안하죠. 네, 편안합니다. 자, 20번. 모든 직업에서 마찬가지로 일부 가치 투자를 한 다른 주주들보다 단순히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력의 영역이다. 네, 투자도 실력의 영역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운도 작용하지만 실력으로 좌우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안에서 실력이 뛰어난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다. 네. 21번. 총체적으로 볼 때 가치 투자 커뮤니티는 몇십 년 전에 매우 소수의 지지자들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2008년 글이죠. 경쟁은 시장의 비효율성과 잘못된 가격 책정에 강력한 교정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본이 충분하고 숙련된 투자자들 속에서 가치 실천자의 전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상보다 더 좋습니다. 첫째, 가치 커뮤니티가 성장하더라도 여전히 가치 지향이 거의 없는 시장 참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성장 및 모멘텀 투자자와 시장 지수 추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매니저는 가치 기준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회사의 수익 성장률, 주가 모멘텀 또는 단순 시장 지수 포함에 거의 집착합니다. 둘째, 오늘날 거의 모든 자산 관리자는 일부 불안한 가치 관리자들을 포함하여 실제든 상상이든 투자 사업의 성과 압력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짧은 투자 기간을 갖게 되며 때로는 한 분기, 한 달 또는 그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가치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급한 투자자에게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 투자가 이제 점점 알려지고는 있죠. 뭐 모두가 들어봤을 정도로 다 알지만 사실 이걸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라우멘드 들고 있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음, 어,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더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둘째는 이제 시간 지평이 짧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인내심이나 규율이나
이런 게 없으면서 또 이제 짧고 금방 빠르게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분석. 이거 가진 사람들은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가치 투자자가 여전히 적은 편이 나성대 쪽으로. 적으면 유리한 겁니다. 가치 투자 많아질수록 점점 시장이 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 어떤 면에서 수익률이 불리해지는데 먼 거는 그렇게 많은 적 있죠. 네. 우리 방법 알려면 솔직히 우리가 더 손해 보는 건 맞다. 이러면 이제 다들 시장이 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죠. 네. 자, 22번. 반대 의견을 갖는 접근법은 항상 어렵습니다. 매우 유능한 투자자들조차 자신이 틀렸다는 시장의 끊임없는 메시지에 시들어질 수 있습니다. 굴복의 압력은 거대하며 많은 투자 관리자는 군중과 너무 멀어지면 사업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일부는 자신을 수갑지우거나 고객에 의해 제약을 받음으로써 저렴한 주식, 소형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적자를 내는 회사의 주식 또는 투자 등급 이하의 채권을 구매할 수 없는 제약에 먹힐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포트폴리오의 창상식이나 손실 주식, 심지어 저평가된 경우에도 매도하고 이익 주식, 심지어 고평가된 경우에도 추가로 구매하는 등 경력 관리 기법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진정으로 장기 지역적인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많은 잠재적 경쟁자들이 자신들을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게 만드는 제약에 방해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네, 뭐 두 가지 정도 내용이 들어있네요. 첫 번째는 이제 역투자가 어렵다. 음, 역투자 어려운 거는 어,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해보신 경우에는 역투자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투자 자체가 역투자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한 턴어라운드주처럼 어려운 역투자도 있고 기본적으로 역투자입니다. 시간 집행도 다르고 대중 시장 대다수 참가자들과 다른 어, 기준을 갖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압력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매니저가 되면은 엄청난 압력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위탁을 하시는 분들도 이 가치 투자를 이해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하고는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남과 비교하거나 이런 거에서 초연하실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장점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장 참여에 많은 다수가 이제 이런 가치 투자 방법을 통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지평이라든지 혹은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치 투자자가 자기 투자를 지킬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음, 그걸 세부적인 내용이 방금 나오고. 23번 2004, 2000년대 초반의 한국 기업들은 주식들이 두세 배 현금 흐름의 두세 배라는 거죠. 기본 사업 가치의 절반이야. 그 몇몇 금을 재무제표에 거래된 현금, 부채를 제한보다 적은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포스코, SK텔레콤 같은 박인 이슈들이 결국 많은 가치 추구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건 뭐 가치 투자의 이해인데요. 너무 쌀 때가 생긴다는 거,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음. 물론 이제 교실경제적으로 어떤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그런 어,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확실성과 비관성이 극단에 이를 때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극단이란 거는 비관적인 극단도 있고 반대로 낙관적인 극단도 있습니다. 음, 어렵죠. 네, 왜냐면 극단이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주 독자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료와 통찰에 기반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수준이다. 정확하지는 않고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는 한쪽으로 결정 내릴 때 마음이 편안하다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24번. 기술의 미장 역시는 모든 주제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분석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화가 가치 투자자들을 더 나은 위치에 놓이게 하진 않았습니다. 정보가 더 널리 저렴하게 제공되면서 일부 최고의 시장 비율선이 수정되었습니다. 사업 컨설턴트와 사업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정보의 출처 결과를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요즘 뭐 AI도 나왔죠. 그러면 점점 이제 정보가 많이 분석되고 빠르게 분석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디까지 실제 투자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저는 AI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AI라는 기술 자체가 창조성이 없어요. 창조성이 없다는 거는 음, 눈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없고 그 이제 있는 거 안에서 어, 행동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면 AI 모델들을 서로 이제 경쟁시켜서 주식 투자를 해서 실적을 내봐라 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누구도 다른 모델을 월등하게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제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치 투자를 실제로 하는 거에 비해서 어, 실효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보의 접근이나 이런 분석이 빨라지는 면도 있죠.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25번. 가격은 여전히 가끔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지만 오늘날 증권이 잘못된 가격 책정을 받을 가능성은 우연히 간과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될 때 가장 높습니다. 우연히 간과될 확률이 높으려면 이제 간과된다는 거니까 좀 커버가 덜 된다는 거죠. 그 분석한 사람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큰 펀드들에서 투자를 하지 않거나 또 시장의 주목을 못 받거나 이런 게 간과되는 건데 보통 그래서 마이크로캡이나 스몰캡이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캡, 스몰캡 또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늘 투자하는 편입니다. 의도적으로 회피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느 때는 뭐 제약이 있을 수 있죠. 펀드 내 규칙적으로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대마초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베런 에델하이트가 분석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미국의 많은 펀드들이 아예 포지션 진입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최근에 일어나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 의도적으로 회피됐었죠. 왜냐면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 가장 기회가 높다. 네. 그런 거는, 그런 걸 잘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유명한 종목들은 우연히 간과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되지 않죠. 네. 이미 거기서 어떤 면에서 불리하다? 불리하다고 표현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미 효율적으로 돼 있을 확률이 높다. 네. 수익을 내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조건이다. 26번.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거나 예상보다 낮은 결과, 갑작스러운 경험거나 회계 문제 또는 신용 등급 하락으로 놀라게 하는 회사들은 일관되게 강한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보다 기회의 원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기업 실적 실망스럽고 뭔가 회계 문제가 있고 회계 문제가 이제 뭐 프로드는 아니고 사기를 친다는 게 아니고 그 재무제표가 밸런스 시트에 문제가 있다는,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뭐 빚이 많다면 채무 많다면 이런 거고, 그다음에 신용 등급이 뭐 채권 등급이나 이런 게 좀 낮다. 회사가 겉으로 볼 때 불안불안하다. 이런 회사일수록 뭔가 회사 겉으로 볼 때 또 모두가 알기로 아주 잘 한다. 회사보다 유리한 기회가 더 많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세스크가 할 만한 접근 방식이고, 그래서 보통 52주 가장 최저 주가를 형성하는 기업들부터 보죠. 데스크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비슷합니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 튼튼해야죠. 그렇지만 52주 하이다. 너무 높다. 그런 기업은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도 후순위입니다. 포지션 진입할 때. 왜냐면 비즈니스 모델 좋고 52주 저가 가장 52주 1년 사이 가장 낮은 유가를 형성하는 종목이 저도 1순위예요. 그런 종목이야말로 무시되고 있고 뭔가 그 비즈니스 모델의 어, 를 바라보는 통찰 혹은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시장 대부분의 참가자들과 나이는 다를 때 기회가 있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있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